자, 야구에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오늘도 역시 안치홍 위원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되게 깔끔하게 시작하시네요. 뭐 왜 또? 아니, 맨날 요즘에는 뭐 안치홍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뭐 이런 거 하시고 그러셨었는데. 또 기분이 안 좋아. 아, 왜요 또? 이거 왜요 또? 똑같이 또 커피고만 왜? 얘는 진짜 스타벅 커피를 사줬고 네. 나는 그냥 플라스틱 통에 지금 카누 내가 만들어 탄 거야. 네. 두 봉지 넣어서. 네. 더러워서 진짜. 이게 따로 제 것만 사다 주신 거는 아니고 아침에 커피를 드셨는데 또 이제 커피를 받아가지고 또 제가 이렇게 먹겠죠. 아, 그러게 또 천천히 드시지 그러셨어요. 위원님 먼저 타 드셨죠?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 왜 그렇대? 하여튼 어쨌든 뭐 이렇게 커피 한 잔 한과 함께 저희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댓글 저희가 좀 소화를 해보니까요, 이 어제 경기 이제 반즈 살아났네요. 이제 이런 얘기 해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제 반즈 선수도 두산전에서 6.2이닝 동안 삼진 8개 잡아내면서 무실점으로 또 반등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롯데자이언츠가 사실은 외국인 투수들, 특히 이제 선발진에서 이 주춧돌 역할을 해줘야 될 이 두 선수가 스트레일리와 반즈 선수가 살아났다는 건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반드시 필요했던 이 반지의 호투. 반드시 필요했는데 정말 어제 간만에 정말 오랜만에 뭔가 다시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피칭을 좀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결국은 반지 선수는 우리가 봐왔던 모습, 그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가 높은 선수임을 감안을 하면은 사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승수랑 더 많은 호투가 나와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늦은 감이 좀 없지 않아 좀 있죠. 근데 아직 그래도 올인데 뭐. 그럼요. 네네. 지금의 롯데는 어떤 그 교체 수순을 밟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원으로 꾸려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또 5월이 되면은 또 뭐 조금 지나면 이제 뭐 6월, 7월 또 다시 이제 뭐 교체설 하면은 또 뭐 몇 달 또 지나야 되고 또 시간 딜레이 되고 맞아요. 네. 또 그런 거 생각을 하면은 올 시즌 끝까지 가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대체 선수들이 오히려 와가지고 잘한다는 또 보장이 없고, 뭐 스트레일이라든지 반지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어쨌든 국내 무대에서 통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어제 호투 이 반등이 어쨌든 두 선수들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잔류 가능성을 굉장히 좀 높여준 것이 아닐까 일단은 좀 생각을 해보고요. 안민영님께서도 이 주제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보고 되게 약간 저도 화가 났어요. 저 화까지도 좀 났었는데, 이영재 주심 당장 주심 자격 박탈해야 합니다. 그냥 솜방망이 징계도 안 됩니다. 그냥 물어본 거 가지고 부들부들 될 거면 뭐하러 심판합니까? 이런 얘기 하셨는데, 어제 이제 전준우 선수 타석에서 봤어요. 이제 몸쪽 아래 낮은 코스, 뭐 물론 이제 프레이밍을 잘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좀 빠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갸우뚱하고 이렇게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이닝 끝나고 나서 이영재 주심이 덕아웃까지 쫓아와가지고 이제 전준우 선수에게 또 이렇게 뭐라고 하는 모습이 또 이제 카메라에 잡혔거든요. 이거 또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나는 그래요. 자, 이제 제 생각은 만약에 어필을 할 거면 좀 더 과감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갈까봐. 아니, 그러니까 선수가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 강하게라는 그 말은 내가 삼질 당했어. 그러면 주심이 이렇게 좀 깊은 것 같은데 깊지 않냐? 뭐 들어왔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그냥 거기서 뭐 싸우든지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끝맺음을 맺고서 돌아가면 되는데 꼭 그 여지를 남기면서 돌아가냐.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린다든지 아니면은 할 거면 그냥 확실하게 해라. 들어가면서 꼭 이렇게 쳐다보고 또 더 가면서 또 몇 발 지나고 또 쳐다보고 이게 좀 난 좀 그런 것 같아. 아니 들이밀 거면 들이밀고 아닐 거면은 그냥 뭐 깨끗하게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고 하면 되는데 그런 여지를 남기니까 주심도 언짢은 거야. 근데 심판이 퇴장시키니까 그렇죠. 경기도 그렇죠. 뛰어야 되는데 사실 심판도 뭐 문제가 많지만 네.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자꾸. 근데 이제 또 많은 팬들이 또 그렇게 생각해서 요즘 선수들 뭐만 하면 저렇게 불만을 뭐 표출하냐 뭐 하냐 뭐 이런 분들도 또 그럴 수도 또 있죠. 계시는데 네. 선수들 한 타석 한 타석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한 타석으로 인해서 정말 뭐 연봉의 갭차가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는 거고 경기의 승패까지도 또는 본인의 한 시즌 성적까지도 이게 또 연결이 되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런 반응인 거죠. 뭔 그래 소리냐. 바로 퇴장시키니까. 그래 저에게도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영재 주심이 지난번에 이제 KT랑 롯데전에서 오심 때문에 중징계 받고 2군 내려가 있다가 무기한 이제 징계라는 이제 이름으로 내려가 있었는데 한 달 만에 또 올라왔더라고요. 무기한이 기한이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없을 이게 못자. 그러니까요. 이게 뭐 아예 안 올라온다 일 수도 있겠지만 무기한 기한이 없으니까 한 달 있었으면 됐죠. 다시 올려보내 이런 느낌도 좀 약간 들었고 저는 또 막 이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심판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라는 자기 합리화에 매몰되어 헤매고 있으려고 그러는 것인지 싶다 이런 의미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막 그 정민철 그 위원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스트라이크 존은 심판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처음에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룰북에 나와 있잖아요. 이 스트라이크 존의 그 규정이 나와 있는데 뭐 이제 홈플레이트 위 이제 3D로 해가지고 그 위를 통과하면 스트라이크 뭐 타자의 가슴부터 무릎 위까지 여기가 이제 스트라이크 존 규칙에 나와 있는 건데 거기에 벗어나게 판정한 거를 심판의 고유 권한이라고 계속 좀 눈 감아줘야 되나? 봐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저는 일단은 최근에는 좀 많이 드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네네. 참 사실 뭐 해설위원들도 각자의 그 해설 색깔이 있다 생각이 또 있을 보니까 텐데.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강하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부철 위원님 해설을 들어보면은 조근조근 하여튼 그렇게 좀 그쵸. 방어막을 많이 두는 편이에요. 네. 그분은 보니까 좀 이렇게 그 감싸 안는 약간 엄마 같은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많이들 많이 이제 그렇게 하시니까 근데 또 좀 거칠게 또 막 재원이 같은 경우는 막 얘기하고 요즘에 보면은 다들 색깔이 있다 보니까 그래 하나 삼성 화요일 경기도 진짜 스트라이크 존 개판이었죠. 델롬델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수베로 감독이 또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언론을 통해서 몇 년 동안은 내가 좀 이렇게 지켜봐 왔었는데 진짜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트라이크 존에 대해서 좀 소신 발언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언제까지 이렇게 뭐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이야기로 또 심판들도 뭐 욕 먹고 물론 알죠. 심판들도 매일매일 144경기죠. 144경기 동안 이제 뛰면서 뭐 전국 돌아다니면서 고생하는 건 알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이 됐을 때 이걸 뭐 재발 방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예방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지금 아예 없다 보니까 팬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계속 불만을 가지시는 것도 또 이해가 간다라는 생각입니다. 정확한 뭐 규칙 룰이 잘 없어요. 심판들 사이에서는 어제같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제는 그 아예 S존을 아예 벗어난 공을 네. 판정하라. 이게 약간이라도 걸치게 되면은 그래도 좀 깊지만 가장 구석으로 정확하게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뭐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벗어났다 막 이렇게 너무 누가 봐도 좀 많이 벗어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약간 마이너스 감점이 좀 그렇죠. 고가 산정으로 좀 들어간다고 하던데.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이 문제는 아마 야구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인간이 심판을 보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게. 네. 그냥 바로 AI 도입하고 기계를 탓합시다. 지금 심판 AI 이것도 지금 뭐 고교야구 쪽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리그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AI가 공을 잘못 읽어가지고 아예 진짜 몸쪽으로 빠진 공인데 이거를 이제 스트라이크를 주는 거야. 근데 심판은 AI가 스트라이크로 판정을 했으니까 스트라이크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것도 문제네. 요것도 아직까지는 좀 이제 완벽하게 대체가 되지는 그러네.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일단은 뭐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팬들이 화나는 건 오심보다도 그 이후에 더가웃에 화내는 게 그래. 저는 저 부분이 이 권위의식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낸 장면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일단 권위의식까지는 아니고 뭐 찔리는 거지. 찔리나? 원래 찔려서 그러나? 뭔가 자기가 한다고? 네. 자기가 뭐 진짜 자신 있으면은 뭐 니들 떠들어라 뭐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제 좀 그게 아니니까. 네. 그리고 또 뭐 그런 판정에 의해서 2군까지 징계를 받고서 내려갔다 온 상황이라 아마 더 신경을 본인이 더 쓰고 좀 날카로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제 민들레 오빠님께서도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안 의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괜히 엄한데 화풀이 하지 말고 일단 확실히 어필해주는 건 또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또 지금 댓글 쭉 보니까요. 이 KT 얘기도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김재훈 선수가 한 이닝에 폭투 2개를 저지르면서 또다시 패배의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는데 또다시 이제 5연패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강철 감독 위험하다 보시나요? 어제는 벤자민 탓하는 인터뷰 하더라고요. 이게 선수 탓하기 시작하면
그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전조 증상이더라고요. 이런 말 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제 경질? 갈 때 되기 전에 하는 그 행동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근데 벤자민 선수가 사실 시범 경기 때도 그랬고 또 이제 시즌 초반에도 좋았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인터뷰에서는 벤자민 이대로 묻어줄 선수 아니다. 근데 어제 인터뷰에서는 벤자민이 제 역할을 했으면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요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사실. 자, 나는 이제 뭐 팀도 팀이지만 이강철 감독님은 WBC 후유증이 진짜 너무 큰 것 같아요. 아, 그니까요. 원래 인터뷰 이렇게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절대 안 하는 분이신데 그 정도로 했다는 거는 우리가 정말 속된 말로 진짜 멘탈이 지금 거의 무너지고 있는 상황. 왜냐면 막 9연패 했다가 그쵸. 연패 끊었다고 1승 했잖아. 그리고 또 연패하고 있고. 그니까요. 거기다가 우승팀인데 우승한 지 얼마나 됐어요?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뭐 최하위 가고 있고 막 이러니까 많이 지금 무너진 상태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또 지금 KD 팀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데 맞아요. 팀 성적도 안 나지만 뭐 부상자가 그냥 뭐 너무 너무 많으니까. 많아 버리니까 지금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올해는 진짜 시즌을 뭐 속된 말로 이제 포기할지언정 네. 좋은 유망주들 지금부터 해가지고 100경기 이상씩 1군에서 경험을 줬는데 경험 쌓게 해서 그 안에서 또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경험을 만들기에 차라리 좋은 시기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닐 거예요. 물론 KT가 저력을 발휘해서 올라가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지만 네.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유망주들 기회를 준다고 해서 9월 달에 엔트리 확대돼서 그때 뭐 한 10경기, 20경기 한 요 정도 기회 주고 아니다 싶으면은 또 2군에 내려보내고 내년 시즌에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차라리 KT가 진짜로 과감하게 진짜 그런 젊은 선수들 기회 진짜 한 100경기씩 줄 수 있는 타이밍이 오히려 온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KT 팬들이 괜히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기분 나쁜 얘기가 아니라 팀의 미래를 봤을 때는 그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게. 네. 이게 지금 5월 뭐 11일 지금 이제 5월 초잖아요. 아직 뭐 초중순인데 이때부터 벌써 뭐 팀의 미래, 올 시즌의 미래 뭐 요거를 또 이제 결정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기는 합니다만 유망주도 별로 없어 보이던데 KT는 뭐 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최근에 또 계속 KT가 좋은 성적을 쭉 거둬왔다 보니까 2군에도 또 이제 돋보이는 선수들이 좀 드문 것은 또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이제 그 뭐 리빌딩이다 아니면 선수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뢰 팬들은 이제 경기를 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왜 그 선수들 갖고 진다고 생각을 해? 그건 절대 아니거든. 그 선수들도 1군에서 힘이 발휘가 돼가지고 연승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새로운 뭐 분위기를 뭐 불러일으킬 그럼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세라피모님 KT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주축 선수들의 노쇠화가 꽤 심해서 한동안 리빌딩을 크게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그럼요. 얘기를 해주셨고 이후엔 8호 서사님이 KT 지금 전력이 안 좋은 게 아닌데요. 근데 이제 팬더님 말씀처럼 KT도 이제 부상 때문에 그렇죠. 이 부상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이 제 전력을 다 되찾을 때까지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 이게 있을 것 진짜로 같습니다. KT가 지금 그 선수들을 보면은 장성 우리가 이제 베스트로 보면 장성우 나이가 많아요. 네. 장성우 박병호 선수도 황재균 많아. 쇼세 김상수 상수도 많아. 그렇죠. 박경수 선수도 그렇고. 세간 박경수 뭐 오윤석 신봉기 뭐 이런 선수들 얘기를 해도 다 30대가 중후반이야. 병호도 마찬가지고 일루 외야로 눈을 돌려도 용호도 지금 조용호 선수도 30대 중반 됐죠. 그니까요. 야수진의 노세화가 좀 이제 너무 이제 연령이 좀 연령대 전체로 좀 높네요. 그러니까 이제 좀 물갈이까지는 아니에요, 절대. 지금 이제 그 선수들도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더 활약할 수는 있지만 빨리 생각을 해서 뭐 내야 같은 데는 뭐 손민석 선수도 있고 뭐 문현인? 네, 맞아요. 류현인. 네. 그 최강야구? 맞아요, 네. 그 선수도 있고 또 포수 쪽에 이제 유망주 뭐 강현우 뭐 이런 선수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선수들 적극적으로 좀 기용하면서 좀 더 뭔가 좀 뎁스를 좀 더 두텁게 만들고 또 팀이 또 미래를 보면은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김상수 선수가 KT 막내급이라는 것도 듣고 소름 끼쳤다. 예전 삼성 암흑기 때 김상수가 막내였는데 그니까요. 진짜 벌써 그렇게 또 연령층이 또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송은진님 LG 얘기는 끝난 건가요 하셨는데 저희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 이제 LG 트윈스 불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LG 트윈스가 홈팬들 앞에서 조금 크게 아쉬운 경기를 또 펼치고 말았습니다. 팽팽하던 7회 불펜진이 무려 9실점하면서 대패를 당하고 말았는데. 호투하던 선발 김윤식 선수 6이닝 1실점 쪽은 잘하고 있었죠. 72구
사실 투수가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었는데 이 김윤식 선수를 일찍 교체한 승부수가 또 통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이 교체 타이밍 좀 이르렀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좋을 의원님? 때 내려보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불펜을 믿었던 거지. 네네네. 불펜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불펜들이 있으니까. 근데 말 그대로 진짜 믿는 도끼 발등시킨 경기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근데 최근에 이제 어제도 보면은 7회 이제 1대0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우영이 올라오는 건 당연하죠. 근데 정우영 선수가 가만 보시면 올 시즌 평균 구속이 10km 가까이 떨어졌어요. 진짜요. 진짜로. 뭐 저희가 뭐 WBC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150대 중반 던지던 선수가 이제 140대 중후반 이렇게 던지고 있으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진짜 부상을 감추고 있는 건 아닌지 뭐 좀 알아보고 좀 물어보고 하니까. 정우영 선수의 최대 약점이 뭐예요? 주자가 나갔을 때 퀵모션이란 말이에요. 퀵모션. 근데 그거를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걸 줄이다 보니까 투구 폼이 축소됐대. 작아졌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우영처럼 150km 초중반을 떼려면은 이 레인지가 길어야 돼요. 그렇죠. 팔을 이렇게 멀리 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시간을 짧게 가져가다 보니까 이게 레인지가 이제 좁아진 거야.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쓰지 못하면서 결국은 좀 구속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 제대로 못 때린다. 결국은 이 작은 폼으로 자기는 던져야 된다. 앞으로. 그것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좀 구속이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결국은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던져서 적응이 돼서 여기서 또 다시 이제 구속을 끌어올리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게 이제 정우영 선수 사실은 LG가 우리가 많은 팬들이 우승 후보로 점칠 수 있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확실한 불펜이었어요. 그렇죠, 사실. 정우영, 이정용, 고우석. 그렇죠. 이 세 선수 그러니까 7, 8, 9, 3이닝을 막아줄 수 있는 힘이 확실하니까 우리가 우승 후보로 꼽고 있는데 지금 시작부터 약간 삐걱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고우석도 부상 때문에 좀 늦게 합류가 됐고 이정용 선수도 사실은 군대를 가려고 했던 선수였는데 감독이 바뀌면서 감독이 그렇죠. 가지 말라고 가지 하니까. 말라고 너 중용할 거라고 하니까. 너 어떻게 안 가냐고. 아니 어떻게 가냐고 못 가지. 그쵸, 못 가지. 그러니까 이정용 선수 올해 잘해요 또 못한단 못하죠. 말이야. 그러니까 LG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유는 다른 쪽에서 찾아봐야 되니까 좋지 않은 게 더 많아. 왜 자꾸 뛰냐 이거야. 그지? 이것도 말 많지. 그쵸? 불펜도 작년만 못하면서 많이 무너지고 있지. 근데 어디서 많은 승수를 찾고 있냐? 내가 볼 때는 박동원 영입이 신의 한 수라니까. 그러게. 박동원 선수가 진짜로? 지금 뭐 홈런 많이 치고 있으니까 그나마 이게 타선의 힘으로 이 지금 뭐 흔들리고 있는 거를 또 약간 극복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타선이 한 뭐 몇 점씩 이게 내주니까 불펜진이 흔들려도 뭐 막을 수 있고. 그렇죠.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도루를 하다가 죽더라도 그래 우리 점수 벌어놓은 거 있으니까 괜찮아. 뭐 약간 이렇게 지금 경기가 흘러가고 있는 거는 같은데. 오스틴도 슬슬 적응해 가고 있죠. 홍창기 뭐 타율은 좀 그렇지만 출루율 여전하고 문성준 뭐 최고 페이스 달리고 있고 김현수는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고. 이게 다 좋단 말이야 다. 근데 거기다 이제 불펜 이제 원상복귀 돼서 이제 원상태로 돌아오고. 영경 감독 작전 안 내고. 그렇죠. 이러면 진짜 LG 1등 하는 그럼 건 진짜 그냥 1등으로 쭉 달려갈 것 같은데. 그냥 시간 문제인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어제는 키움이 잘한 것도 있지만 네. 좀 계획한 대로 LG가 경기 운영이 좀 안 됐다. 그래요. LG가 지금 팀 타율, 출루율, 장타율 다 1등이에요. 이응용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어디 보자. 도루가 겁나서 구속을 줄이다니 이거 진짜 누구 머리에서 나온 코칭임 최근호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이 사이드암 투수들 뭐 특히 이제 이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투구폼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일단 1루에 주저 나가면 바로 사실 프리패스기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완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한데 이게 구속이 이만큼 거의 뭐 아까 지금 그 도루가 무서워서 뭐라고? 네네네. 도루 겁나서 구속. 그거는 아니요. 도루가 겁나서가 아니죠. 그건 당연하지. 당연한 겁니다. 이걸 그렇게 되면은 팀이 다 흔들려요. 수비가 다 흔들리지.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정우영 선수가 지난 몇 년 동안 그 똑같은 투구폼 가지고 물론 이제 도루 허용도 많이 허용을 했지만 어쨌든 계속 잘 해왔다가 이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하려고 이제 주자 견제도 좀 신경을 쓰려고 바꿨는데 이게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걸 계속 좀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요, 위원님? 언젠가는 바꿔야 되는 게 나는 맞아요. 당연히 언젠가는 맞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포수도 그렇고 이제 짜증을 내기 시작할 수밖에 없어. 수비수도 그렇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저게.
나가면 뛰는데 이게 무슨 야구냐고 이렇게 나온다니까 나중에. LG도 진짜. 근데 나가면 뛰잖아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되면은 안 돼. 정우영 선수 본인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더 큰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네.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렇죠. 저거는 아, 무조건 그러네. 보완을 해야 되는 거야. 이우엔님 8544님이 구원 투수인데 이거 또 고치는 건 맞죠. 근데 이제 김제랄드님 그럼 장점을 살려야지 안 되는 또 어떡하노. 지금 올 시즌에는 아직까지 이게 잘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좀 투구 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구속 저하에 대한 문제는 좀 나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체 타이밍이 좀 빨랐었던 것 같고 이제 러셀 선수에게 3루타 허용하자마자 김윤식 선수 내리고 곧바로 불펜을 가동했었던 건데 정우영 선수 어제 경기 0.1이닝 2피안타 3실점 유영찬 선수 아웃카운트 하나도 못 잡고 2피안타 3실점 최성훈 선수도 0.2이닝 3피안타 2실점 배대준 선수 1이닝 2피안타 2실점 진해수 선수가 1이닝 이렇게 무실점으로 또 잘 막아냈는데 야 이렇게 되면서 어제 불펜은 완전 이 팬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경기는 좀 많이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LG 불펜 사실은 너무나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잘만 운영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질문으로 염경엽 감독의 야구는 도대체 어떤 색깔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뭐 색깔 같은 거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진짜 무슨 색깔인지. 무슨 색깔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영격 감독은 감독 시절에도 어떻게 보면은 좋게 얘기하면 뚝심, 좀 그렇게 얘기하면 또 고집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본인의 야구 뭐라 그래야 돼요? 야구관? 네. 이게 좀 인정하기 싫어하는 감독. 좀 약간 지기 싫어하는 그런 게 좀 있죠. 그렇죠. 그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한 거, 이거 뭐 하루아침에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설정한 건 절대 아니에요. 감독 선임이 되고 나서 이제 뭐 스프링 캠프를 거치고 옵시즌 거치면서 아마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회의하고 공유하고 하면서 결정을 내린 건데 이거 금방 이렇게 인정하고서 이건 실패했다 이렇게 하실 분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오래 갈 겁니다. 오래 갈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성적이 많이 떨어지면 그때 되면 모르겠지만 네. 지금 당장에 바꿀 타입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게 맥콜러버님이 김정준 수석 코치는 뭐합니까? 본인과 반대되는 성격이라 싸울 준비 되어 있다더니 지금은 냉정하게 보면은 왜 선임을 했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선임을 했지? 근데 선임 이유가 더 나는 진짜 황당했어요. 본인의 그거와 좀 좀 이겨낼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여튼 언변이 뛰어나신 분 같아. 보면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구리구님 감독이 운영 전권을 가지고 있는데 코치가 뭘 하겠습니까? 예전에 사실은 키움 때도 그랬고 그때 뭐 넥센이었죠. 넥센 때도 그랬고 예전에 이제 SK 있을 때도 그렇고 염경엽 감독은 이제 본인이 모든 프로세스를 다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 다 신경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시즌 중에 오죽하면 진짜 SK 때 시즌 중에 이제 쓰러지시기도 했잖아요. 이게 너무 이제 과로한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짐을 나눠질 필요도 있고 그러라고 사실 코치들이 있는 건데 이게 약간 LG에서도 고쳐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정준 수석 코치를 영입한 거는 나도 이제 많이 좀 유해지고 많이 변했다라는 거를 좀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본인과 이렇게 야구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표현들도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언변으로 싸워서 염 감독이 이겼나봐요. LLRK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염경엽 감독 이 불펜 무너지면서 5연승에는 또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5연승에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드렸잖아요. 이날 경기 전까지는 4연승을 달리고 있었고 또 지금 시즌 19승 12패 물론 이제 순위는 3위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시즌 초반 그래도 이 성적이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전 딜레마인 것 같아요. 성적이 6할 승률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팬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속상해하시고 이런다는 게 약간 좀 이상하기는 한데 근데 또 이해가 가거든요. 경기를 보면은 왜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화내시는 것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좀 이상해요. 저는 눈높이가 높죠. 네. LG 팬들은 이미 이제 강하다는 거를 이제 증명을 했고, 그쵸. 또 강팀으로 분류도 됐고, 그러니까 이제 더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반응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은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지금 LG는 팀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1등에 대한 그 좀 그 희망이 너무나도 크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사실 가을 야구로 만족하는 팀은 아니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이런 반응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 100경기 이상이 더 남아 있습니다. 더 남아 있고 그렇잖아요. 보니까 전에 언제냐 용철이야 18년도냐 그 9경기인가 그렇죠. 뒤집히는 거. 앞서고 있다가 뒤집어진. 그때는 SK였지. 그게 18년도예요? 19년도 아니에요? 19년도 18년도 뭐 19년도일 아마 그럴 거야. 거야 대충 그 정도인데요. 18년도 우승하지 않았나? 하여튼 네. 그거 뒤집히고 막 이런 게 야구인데 네. 지금은 아직은 모릅니다. 그리고 LG가 지금 3위에 있긴 하지만 한 경기 반 뭐 이제 뭐 그때도 근데 이제 감독님이 염경엽 감독님이었다는 게 죄송합니다. SK 팬 아, 여러분들 나 진짜 엄청 생각도 싫어요. 못했다. 엄청 생각도 못했다. 싫어요. 와, 내가 사과 방송 해야 되네 이거. 아 그래. 하여튼 지금 염경엽 감독이 이제 구단주 픽이기 때문에 또 이제 쉽사리 바뀌지는 않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LG 감독 그 자리는 누가 와도 똑같아. 누가 와도 똑같아. 거기는 진짜 어려워 진짜. 근데 저는 이 의견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황태자님이 감독의 기여가 제일 적은 스포츠 야구에서 저렇게 기여해서 욕먹는 것도 능력이다. 송은지님도 저도 납득되게 줘야죠. 맨날 허무하게 지거나 분위기 넘겨주고 그렇게 진 경기들 모아모으면 지금 뭐 당연히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저도 제 경우에도 이제 들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께서는 또 오죽하실까 이런 싶은 생각도 좀 드는 건 같습니다. 나중에 진짜 야구 그 팬의 진심이신 분들끼리 해서 진짜 감독을 무슨 그 우리 예전에 김상식 나가 해는 진짜 나가셨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야 태진운동. 아니 공고라고 하냐? 그 감독 이렇게 뭐 만약에 한 3명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팬들이 많이 뽑는다면 공개 모집 차라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뽑는 그런다고 날이 또 진짜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겠어요.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김상식 감독님 나갔잖아요. 결국은 나갔네. 뭔가 이제 전북 팬 여러분들께서 길을 열어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우리 경원우 투수 코치님 왜 이렇게 안 올라올까 거의 한 달 내내 보이지 않으시니 총은지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지금 또 돌아오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계시다고 하는데 감독 코치 자리가 진짜 힘듭니다. 박 코치들은 진짜 또 박봉이야. 박봉이야. 근데 이제 뭐 연차가 쌓이면은 뭐 좀 그렇지는 않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코치들 다들 뭐 박봉이고 시간도 없고 다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는 많이 받고. 그렇죠. 진짜 이제 그 스타 선수 출신이 코칭 스태프부터 시작하는 건 진짜 야구를 좋아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는 거는 진짜 힘들 상황이 되는 거죠. 여튼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역시 이 또 댓글 소통 한번 또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00분께서 시청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좋아요 122개입니다. 10분의 1이네. 10분의 1.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희들에게 또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맨 위에 이제 준환양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이따 제 댓글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얘기하셨는데 이게 제 댓글이 없어져 버렸네. 주요 채팅이 아니라 전체 채팅? 왜 있다. 이걸로 하면 나올라나? 이거 없어졌네? 어떡하냐.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거 그냥 후원 말고 그냥 댓글로 다시 한번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논란 중인 오재원 해설위원 발언 두 분의 생각 궁금합니다. 하초코님 말씀하셨는데 뭔데? 어떤 해설 발언이요? 저희가 아까 아침에 그거? 네네네. 그 내용이요? 네, 박찬호 위원 얘기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때 아침에 연락 제가 아침에 받았지? 또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보자. 여기 있네. 박찬호 너무 싫다. 아이고 이런. 박찬호 너 코리안 특급 자기는 너무 싫다고. 여기 있네. 코리안 특급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창시자고 그 전에 전 국민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분을 응원하고 그랬던 마음을 그 감사함을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한 번씩 나와서 해설하면서 바보 만든 선수가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져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또 일단 인터뷰를 통해서 또 했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뭐 할 말 다 한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너무한다 뭐 한다고 계시고 이게 어디에 이걸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진짜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 소신 발언하시면 되죠. 나는 오재원 선수 오재원 해설위원 그 해설 내용은 나는 되게 좋아해요. 네 해설. 해설은 그래 뭐 시원하고 할 말 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박찬호 선배
뭐 깔 게 있나? 음. 나는 뭐 잘 모르겠는데 정말 박찬호 선배는 뭐 특별히 깔 게 있나요? 뭐 국민 생각, 뭐 팬 생각 이거 하면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너무 해설하시다가 몰입하고 그 상황이 안타깝고 또 이제 국가대표에서 워낙에 큰 업적을 남기고 이제 떠난 선수이기 때문에 뭐 미련이 있고 또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시긴 했겠지만 이제 뭐 공개적으로 이제 선수를 또 비난하고 뭐 이런 것들 사실 이제 국민적인 공분을 또 샀잖아요. 뭐 예전에 뭐 강백호 선수 같은 경우도 또 그랬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감사함을 모르는 것 같다? 저는 이거는 사실 더 이게 이거랑은 별개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요. 네. 국민들의 감사함이라는 거는 그 국민들이 박찬호 선배의 예전의 경기를 많이 뭐 봐주고 그쵸, 그쵸. 뭐 응원해주고 뭐 그런 거, 네. 거를 지금 뭐 담아서 하는 얘기 같은데 박찬호 선배를 깔 게 있나? 나는 전혀 지금 아유 국민 사랑, 팬 사랑 이 얘기를 왜 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저에게는 그걸 생각하면 사실 박찬호 선수만큼 진짜 대한민국 국민에서 우리 IMF 때 저도 그때 어렸을 때라 가지고 잘 알거든요. IMF 때 얼마나 국민들 힘들 때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극복해주게 해주고 그 뒤에도 뭐 국내에 돌아와가지고도 이제 뭐 다 연봉 기부하면서 또 뛰고 국가대표에서도 정말 어려울 때 안 좋을 때 2006년 WBC 때도 그랬고 2008년 뭐 베이징 올림픽 예선에 그때 송승준 선수가 그랬잖아. 아 예선 이거 안 와도 되는데 와가지고 뛰어줬다 이런 얘기도 국가대표 관련해서는 뭐 0점대 평균 자책점이니까 이 참 비난할 게 없어 보이는데 해설 내용에 대한 부분만 좀 지적을 했으면 그래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를 국민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것 같다? 이것까지 나간 거는 좀 무리수가 아니었나? 선을 넘었다. 글쎄요, 나도 뭐 재원이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어제는 참 보면 선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구설수에 많이 오르는 거는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이 친구의 색깔이 정말 그 색깔을 은퇴 이후에도 계속 지금 뭐 똑같이 이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박찬호 선배는 아주 너무 존경하고 또 존중받아야 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정말로. 예. 근데 뭐 해설할 때 해설은 찬반이 다 있어요. 그쵸, 갈릴 수밖에 예, 없지. 갈릴 수밖에 없는 거라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건데 여튼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국위선양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하신 분이라는 거는 정말 팬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 메이저리그 시절에도 구단이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국가대표 부르면 맨날 나갔고 국대 은퇴 때 더 이상 못 나가서 정말 죄송하다고 근데 박찬호인데 무슨 그러니까 국민 뭐 대한민국 요걸 생각했을 때는 좀 할 말은 없을 것 같고 민들레 오빠님이 해설로 선수 바보 만들었다 이건 뭐 모든 해설위원들이 다 해당하는 부분이고 국민에게 감사함을 모른다 요거는 진짜 아니죠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박연우님 아니면 2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안현님 오늘따라 피곤해 보여 커피 한잔 하시라고 하셨는데 내일도 날 오셔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여기는 아침에 와서 형 계속 피곤해. 여기는 여기 사람들 나뿐만 아니라 얘도 그렇고 다 피곤해. 근데 이게 약간 좀 텐션을 끌어올리고 방송 이제 카메라 돌아가면 또 그러는 거라 가지고 네. 어쨌든 후원 정말 또 감사드립니다. 오지원 선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시래요. 약간의 예전에 그 파울 페어 뭐 이거 논란도 있었고 또 이제 빈볼 논란 뭐 요것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좀 박찬호 해설에게 비판받았었던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앙금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오지원 해설하고는 사실은 뭐 이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닌데 또 같은 방송사에서 일을 하니까 뭐 이렇게 가깝게 지낸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그 중계 나가는 해설위원들과 우리 매거진 하는 요크루들하고는 만날 일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뭐 저희도 개인적으로 뭐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좋아요 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좋아요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좋아요 이 1100분 시청하고 계시는데 214개입니다. 야 이래도 모자라. 안 됩니다. 5분의 1도 안 된다는 게 이래서 방송하실 수 있겠어요, 의원님? 아 이거 좀 파이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네,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두 번째 주제 이제 노시환 선수 얘기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시환 선수가 또 다시 멀티 홈런을 기록을 했습니다. 야, 노시 환상적이라 그래서 노시 환상적이구나. 어제 경기 전에 최은상 선수가 손가락 통증으로 결장하는 바람에 타선의 해결사 노시환 선수밖에 없었는데요. 어제 경기 원태인 선수 상대로 1회 첫 타석에서 7구 승부 끝에 헛스윙 삼진. 여기서 일단 숨고르기 하고 4회와 6회 연타석으로 또 홈런을 날려냈습니다. 어제 경기 노시환 선수의 이제 홈런 스윙 보고 어떤 걸 또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그
정말 많이 늘었구나. 노시안 선수가. 어제 그 체인지업은 이 노림수 볼 배합을 딱 읽고서 그렇죠. 그 노림수가 통했던 그 타격인데 원태인 선수의 체인지업을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구종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구종을 구사하는 투수니까. 그렇죠. 노리고서 어떤 그 특정 구종을 노리고 공략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야, 그 체인지업을 딱 노려서 이제 쳤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굉장히 놀라웠고 그리고 약 이제는 더 좀 홈런 타자 홈런 타자로 좀 더 진화해 나가고 있다. 타격 폼도 그렇고 타격 메커니즘 보면은 비거리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스윙. 네. 보면은 뭐 이렇게 뭐 하체가 무너지더라도 팔로우를 끝까지 가져가면서 약간 오버스윙 같은 느낌이 뭐 들 정도의 그런 타격 그쵸, 자세인데 노시안 선수는 많은 홈런을 생산해내는 타자로 성장을 해야 되죠. 그거에 맞게 방향 설정도 잘 돼 있는 것 같고 또 구단이 기대한 대로 지금 그렇게 커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잠깐 여기에서 이제 준환양님이 다시 이제 후원해 주셨습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어제 키움 경기 본 박용택 저 질문이었구나. 키움 경기를 본 박용택 위원은 KBO 선수들이 정우영의 단일 구종 사실 이제 페스트볼 있잖아요. 이 페스트볼을 익혀서 공략한다고 얘기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구종이 단조롭죠. 약간 이제 그 투심 계열로 우타자 몸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들어오는 공. 그러니까 구속에 많은 변화가 있는 구종이 없죠. 거의 구사를 못 하죠. 그것도 이제는 특정 부분 다 눈에 읽혔기 때문에. 네, 읽혔기 때문에. 근데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150이 넘어가니까 알고 치더라도 공략하기가 힘들었다고 치면 지금은 알고 치는데 구속 자체가 떨어지니까 한 140km 한 중반 정도가 나오니까 이제는 공략할 만한 투수가 돼버린 거죠. 그래요. 김제랄드니 안 그래도 단조로운데 구속이 10km 떨어지면 어쩔 수 없죠. 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루티아님 루티아 88님 돈이 최고지 이게 아니고 저희가 아까 이게 무슨 말이야? 돈이 최고지. 지금 후원해주셨다고 댓글 답변해주는 거 아니냐. 저희가 아까 Q&A 시간에 이 댓글 놓쳐가지고 저희가 지금 잠깐 수월을 합니다. 아니 돈이 최고야. 맞아. 돈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 뭐 어때? 돈이 최고입니다, 저는. 하여튼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잠깐 사이에 이제 용철 씨 또 편집 좀 편하게 하려고 잠깐 이제 끊어서 얘기를 한 거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노시안 선수 얘기로 좀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제 경기는 이제 원태인 선수 체인지업 두 개 다 홈런을 만들어낸 공이 둘 다 체인지업이었거든요. 원태인 선수의 결정구가 체인지업이다 보니까 이거 좀 노려쳤나?라고 이제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는 딱 그 노려쳤다라는 게 두 타석 모두 딱 보여졌어요. 원태인 선수도 좀 깜짝 놀래하는 표정이 이제 나왔던 거고.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완벽한 스윙으로 만들어내서 칠 수 있는 구종이 아니라고 이제 원태인 선수는 생각을 했던 거지. 근데 그걸 그렇게 받아쳤으니 원태인도 놀랬고 이제 저도 이제 어제 방송 준비하면서 지켜보면서도 좀 놀랬고. 그렇죠. 근데 이제 과연 앞으로 얼마나 많은 더 홈런을 때려낼 수 있을까? 정말 노시안 선수는 기대가 많이 돼요. 정말. 그러니까요. 이게 노시안 선수가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뭐 방송에서도 한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대호 선수랑 이제 오프 시즌 때 같이 훈련을 하면서 이제 타격 히팅 포인트 조정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타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 경기에서 이제 2개의 홈런을 또 때려냈습니다. 지금 개인 통산 3번째 연타석 홈런이라고 하는데. 한 경기에서 2개 홈런 치면 어떤 기분이에요? 위원님도 쳐보신 적 있어요? 그렇죠. 네. 한 경기 어떠세요? 한 경기에 2개 치면은 그냥 뭐 그날 하루는 뭐 그냥 거의 다 팀도 이겼겠다. 그럼 뭐 끝나는 거지. 그날 하루만큼은 모든 어떠한 모든 것도 다 허락되는 허용되는 그런 기분. 홈런 한 개만 쳐도 기분 좋은데 정말 2개 때렸을 때는 정말 좋지. 아 진짜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예전 저는 이제 홈런 2개 친 경기가 한 4번 5번 있는 것 같은데 네네. 한 번 이제 기억났던 게 2012년도였나 아마 11년도 12년도였던 것 같은데 한화 이글스랑 인천에서 경기하는데 첫 번째 이제 홈런을 치고 마지막 타석 때 그라운드 홈런을 쳤는데 그 정원석이라는 선수가 알아요, 그 당시에 알아요. 있었는데 펜스에 이제 부딪히면서 손목이 골절이 어머. 됐어.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내가 그라운드 홈런을 쳤지만 그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된 거지. 나는 그래서 그 2개 홈런 하니까 그때 그 경기가 생각이 나네. 이게 또 마냥 또 좋아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긴 했네요. 인터뷰를 이제 내가 잘했으니까 인터뷰를 할 거 아니에요. 인터뷰도 어쩔 수 없어. 좋은 인터뷰를 할 수가 없었던 게
김원석 선수가 부상 선수의 당했으니까. 걱정이 더 된다. 빨리 회복돼서 그라운드에서 하루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결국 돌아오지 못했죠. 아, 참 안타까운 또 사연이 또 네, 있었네요. 그런 근데 게 또 있네요.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시안 선수도 어제 경기에서 이렇게 연타석 홈런 치고 또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태인 선수랑 노시안 선수랑 굉장히 또 친하대요. 친해서 태인이한테 전화해가지고 미안하다고 얘기라도 좀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라운드에서 또 이제 부상 없이 그렇게 한 거면 네, 또 괜찮지 않을까. 그것도 기분 좋으니까 하는 얘기야. 아, 그런가? 네. 원태인 선수가 그리고 홈런 2개 맞았는데 전화 받으면 전화 받고 싶겠어요? 돌리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노시안 선수 지난 2년간의 홈런 지금 22년에는 115경기에 나와서 6홈런, 올 시즌은 벌써 30경기에 6홈런, 지난해와 타이 기록을 또 만들어냈거든요. 노시안 선수, 김태균 선수를 이을 수 있는 후계자가 될까? 이제 드디어 그 껍질을 좀 깨고 나오는 것 같은 느낌 듭니다. 김태균을 넘지는 못할 거예요. 아, 그런가? 네. 워낙에 또 이제 우타자 중에서는 뭐 탑 클래스니까. 탑이야. 내가 생각한 정말 탑이야. 태균이는 정말로. 근데 그거에 가깝게 성장을 해야 되고 뭐 넘어선다면은 기록상 넘어선다면 진짜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근데 김태균이라는 그 레전드의 뒤를 따라가겠다. 굉장히 좋은 목표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노시안 선수랑 김태균 선수랑 색깔이 좀 비슷할까? 그거는 모르겠는데 약간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긴 하네요. 그죠? 김태균 선수는 엄청난 홈런을 때려내는 선수는 아닌데 그쵸. 그래도 뭐 20개에서 30개 사이는 항상 꾸준하게 때려냈고 출루율 좋고 타율 높고 그러니까 뭐 거의 약점이 없는 그런 타자였죠. 노시안도 딱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노시안 선수는 현재까지는 좀 이제 올 시즌에는 물론 이제 3월 오픈 6리 타율도 정말 높습니다만 장타력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성장을 해온 선수이기 때문에 하나 팬 여러분들께서도 약간 거포의 향기를 또 보여주기를 거포의 향기를 뿜기를 또 바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 그것도 봤어요. 예전에 이글스 TV였나? 이 노시안 선수랑 김태균 선수랑 만나가지고 김태균 이제 위원이죠. 김태균 위원이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는데. 홈런 치려고 너무 힘들여서 칠 필요 없다. 너는 타고난 힘이 좋으니까 좀 이제 나이 먹고 힘 붙고 몸도 커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홈런 따라오니까 너무 이렇게 힘줘서 이렇게 치지 않아도 너는 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게 지금 올 시즌에 들어가지고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조언이에요. 정말 좋은 조언. 그런 그 선수들의 한마디가 선수들한테는 얼마나 그게 중요한데. 그렇죠. 좋은 말을 정말 해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듣고 보니까 정말 정확하게 정답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네. 노시안 선수는 또 이제 인터뷰 할 때마다 한화의 레전드가 되겠다. 이런 얘기. 해피데이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선수 있으면 진짜 팬들 사랑 한 몸에 또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터뷰 할 때마다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자, 오늘 저희가 또 이제 승패 예측으로 한번 좀 그러네. 위원님 지금 왜 그러시겠다니. 왜? 죄송해요. 위원님 지금 힘이 쭉 쏟아지셨다. 이거 왜 그런가 해서 시간 쭉 봤더니 지금 이미 40분이 넘었네요. 저희가 이제 승패 예측하고 절고 계시네. 내 사이클 40분 방전되셨다. 방전되셨어.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승패 예측하고 오늘 방송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경기 드디어 이제 산체스 선수의 첫 등판입니다. 한화의 선발 투수 리카르도 산체스 선수, 대체 외국인 선수죠. 버치 스미스를 이어서 이제 한국 프로야구에 또 들어오게 됐는데 삼성 라이온즈는 이제 수아레즈 선수가 나옵니다. 이번 시즌 뭐 물론 지난해만큼은 아니지만 3.71 평균 자책점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경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삼성 가세요? 네. 무조건 삼성. 왜요? 수아레즈. 예. 직전 등판도 좋았고. 수아레즈만큼 믿을 만한 선발 투수 또 있나? 드물죠? 나는 뭐 득점 지원이 안 돼가지고 승수를 많이 챙기지 못한 거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겠지만 나는 안정감으로 볼 때는 수아레즈 정말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요. 이게 어쨌든 하나 팬 입장에서도 지금 산체스 선수가 지금 5월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제 대체 선수로 들어왔잖아요. 이 선수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남은 시즌 이 외국인 선수 이 성공 여부 뭐 판도를 이제 바꿔놓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진짜 많은 분들께서 또 주목하고 관심 있게 또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지치냐 이거지. 해설은 3시간인데 왜 지치냐. 그 스웨이님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3시간은 어떻게 했었어요 예전엔 그러면? 야 3시간은 해설은 3시간 하면 돈을 얼마를 주는데
이건 또 아, 이거 3시간 차이가 있다. 하는 건 상관이 없어. 돈을 그렇게 주고 차이가 그거 있다. 하지. 당연하지. 이건 그래 당연한 이거 거죠. 이거 뭐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네, 없어. 어쩔 수 아, 없죠. 그래. 이상엽님 또 2,000원 감사드립니다. 저스틴 벌란드의 호투로 또 슈퍼챗 탑니다. 오늘도 7이닝 동안 또 잘 던졌던데 지난 경기에서는 또 5이닝밖에 소화하지 못했지만 오늘 경기에서 또 다시 반등하는 모습 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돈이 최고지 루티아님 맞죠?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네. 어쨌든 뭐 저희는 오늘 삼성 라이온즈의 또 승리를 일단 예측을 해보긴 합니다만 산체스 선수도 잘 던질 필요는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또 준비한 소식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또 40분 넘게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확실히 위원님 어제 또 스포타임 나갔다 오셨죠? 아 그러니까 또 피곤하실 거는 같습니다. 저희가 이만 좀 오늘도 또 나가. 네, 보내드려야 될 것 내일도 또 같고 나와야 돼. 아 그러니까 오늘도 스포타임 나간고 내일도 이제 프로치 나오시니까 잠을 못 자. 그러게 너무 피곤해. 좀 쉬었다 가십시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방송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저희는 내일 또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